안녕하세요. 저는 유말순이에요. 올해 72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기였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마였던 그런 이야기예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깊이 빠져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10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췌장암이었어요. 3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때 제 나이가 62세였으니까 벌써 10년이나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느라 바빠요. 대기업 다니는데 야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오는 게 전부예요. 엄마 잘 지내세요? 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게 다예요. 며느리는 더 바빠서 명절 때나 얼굴 보죠. 손자들도 대학생, 고등학생이니까 할머니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하루 종일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틀고 혼자 밥 먹고 또 TV 보고 혼자 저녁 먹고 혼자 잠들고. 이게 인생인가 싶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로워져요. 남편 있을 때는 밤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잠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가끔 노래방도 가고.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다 비슷해요. 혼자 사는 분들, 자식들 멀리 있는 분들, 남편 잃은 분들. 우리끼리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랬죠. 경로당에 다니는 할머니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해서 가끔 반찬 나눠주시고 방영희 할머니는 화투를 기가 막히게 쳐서 우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소소한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석 달 전쯤이었나 경로당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박성우라는 이름으로 67세이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175cm 정도로 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말씀도 정중하게 하시고 딱 봐도 교양 있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박성우입니다. 앞으로 자주 뵐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시는 모습이 참 신사적이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도 어머 멋진 분이 오셨네 하면서 반겨했어요. 첫날부터 성우 씨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분희 씨는 혼자 오셨나요? 댁이 어디세요? 그럼 우리 집이랑 방향이 같네요. 같이 가실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남자분과 대화를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성우 씨와는 말이 잘 통했어요. 이틀째부터는 아예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경로당 갈 때마다 제가 데리러 갈게요. 혼자 오시면 안 돼요. 하시고 또 무거운 짐 있으면 당연히 제가 들어야죠. 여자분이 어떻게 이런 걸 드세요? 하시고 비 오는 날엔 우산 가져왔어요. 같이 써요. 하시고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한 번은 집에서 전기 고장이 났는데 경로당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성우 씨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전기 일은 위험해요라고 하시면서 직접 집까지 와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성우 씨는 대화도 정말 재미있게 하세요. 분희 씨는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분명히 미인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를 기분 좋게 해주시고 옛날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았는데 성우 씨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귀담아 들어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어요. 분희 씨는 좋겠어. 그런 신사분을 만나서. 우리도 그런 분 없나? 분희 씨 진짜 복 받았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성우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경로당에서도 항상 나란히 앉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가끔은 둘이서만 따로 차 마시러 가기도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두 분 사이 언제 발전되나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농담하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성우 씨 생각하며 미소 짓곤 했죠. 이 나이에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구나. 혹시 성우 씨도 나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성우 씨도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분희 씨, 오늘 옷이 참 예뻐요. 색깔이 잘 어울려요. 분희 씨 덕분에 경로당 오는 게 즐거워요. 분희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꽃길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날은 성우 씨가 분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드실까요? 맛있는 집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식당에 데려가 주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데이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떨렸어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자랑했어요. 우리 성우 씨가 말이야 어제 꽃을 사다 줬어. 우리 성우 씨가 집까지 바래다 줬어. 이런 식으로 마치 연애하는 소녀처럼. 정말 바보 같았죠. 성우 씨는 제 개인적인 것들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분희 씨 아드님은 뭐 하세요? 서울 어디 살아요? 연락은 자주 해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서 별 생각 없이 다 대답했어요. 아들이 서울 강남에서 대기업 다녀요.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남편이 연금 좀 남겨둬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 상황을 다 알려드렸죠. 성우 씨가 그럼 집 주소도 알려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달려갈 수 있게. 이러시길래 주소도 알려드렸고 만약을 대비해서 주민번호도. 하시길래 그것도 알려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 보시는 줄 알았거든요. 석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지냈어요. 성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오늘은 성우 씨가 뭐라고 할까?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성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느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가끔은 성우 씨가 분희 씨, 혹시 저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실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72세인 내가 또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성우 씨의 친절함도 관심도 따뜻한 말들도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박살낸 그 무서운 전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성우 씨와 경로당에서 오전 시간을 보냈어요. 화투도 치고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성우 씨는 항상 제 옆에 앉아서 분희 씨가 이기네요. 역시 똑똑하셔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죠. 성우 씨가 분희 씨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드실까요? 이런 다정한 말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평온했거든요. 집에 와서 간단히 점심 먹고 평소처럼 TV 보고 있었어요. 오후 드라마 보면서 뜨개질도 하고. 정말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3시쯤 되었나?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요즘 모르는 번호. 도 많이 오니까 그냥 받았죠. 여보세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엄마, 나야, 나. 울부짖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우리 아들 목소리 같았어요. 똑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했고 울고 있어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민수야?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엄마 큰일 났어. 나 지금 정말 큰일 났다고. 아들이 정말 절망적으로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어디야? 다친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사람을 쳤어.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의식불명이야.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상황이 정말 안 좋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아들이 사람을 쳤다고? 교통사고? 의식불명. 아들아, 진정해. 어디 병원이야? 엄마가 바로 갈게. 보험 들어놨잖아.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아? 엄마 보험으로 안 돼. 상대방이 젊은 직장인인데 가족들이 형사고발하겠다고 해. 합의금을 당장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나 감옥 가야 해. 3천만 원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 전 재산을 다 합쳐도 그 정도 되는데. 아들아,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엄마 시간이 없어. 상대방 가족들이 이 시간 안에 못 가져오면 고소한다고 해. 엄마 제발.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나 죽겠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이, 제 소중한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죽으면 나 정말 감옥 가야 해. 업무상과 실치사로. 엄마 나 감옥 못 가. 회사도 잘리고. 인생 끝나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구하죠? 아들아, 며느리는 뭐라고 해? 며느리 친정에서는 도와줄 수 없어. 아니면 회사 동료들한테라도. 엄마 아직 아내한테 말 못했어. 어떻게 말해? 그리고 이런 큰 돈을 누가 빌려줘? 엄마밖에 없어. 정말 엄마밖에. 아들이 저에게 매달리듯이 부탁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뭐든지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알았어, 아들아. 엄마가 뭐든지 해볼게. 집을 팔아서라도. 근데 2시간 안에는 힘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시간을. 엄마 안 돼. 정말 2시간 안에 해야 해. 상대방 가족들이 완전히 화가 나 있어. 나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정말 급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집을 당장 팔 수도 없고 은행 대출도 시간이 걸리고 그때 문득 성우 씨가 생각났어요. 그분이라면 뭔가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언해 줄 수 있을 거야. 급하게 성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성우 씨? 저 분이에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집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성우 씨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 하시더니 15분도 안 돼서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성우 씨가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분희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우세요? 저는 울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우 씨,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사람을 3천만 원 어떡하죠? 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성우 씨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차근차근 말했어요. 분희 씨 일단 진정하세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 낸 것, 상대방이 의식불명인 것, 합의금 3천만 원이 필요한 것, 이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 성우 씨가 들어보더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하지만 분희 씨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분희 씨, 일단 은행부터 가봐야 해요. 응급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때의 성우 씨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제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족도 아닌데 이런 일까지 도와주시다니. 성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까지 도와주시다니. 제가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뭔 소리예요. 당연히 도와야죠. 분희 씨 일은 제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해결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든든했어요. 역시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혼자 두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성우 씨와 함께 급하게 은행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성우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괜찮아요. 괜찮다, 꼭 해결될 거예요 라고 계속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은행에 도착했는데 마침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떨면서 받으려고 하니까 분희 씨 너무 당황하셨어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까요? 성우 씨가 제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성우 씨가 통화하는 모습이 너무 침착했어요. 남의 집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차분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상황 파악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 받는 것 같은 톤으로. 제가 옆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들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성우 씨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국민은행 맞죠? 네, 메모했습니다. 그 계좌번호. 왜 성우 씨가 메모하고 계시지? 제가 메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 씨가 말했어요. 분희 씨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상대방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해요. 어머, 그럼 어떡해요? 더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일단 3천만 원부터 보내고 보자고 해요. 그래야 합의가 진행된다고. 그때 은행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성우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응급한 송금이 있어서 왔습니다. 송금이요? 어르신 혹시 전화로 송금하라는 연락 받으셨어요?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혹시 확인부터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성우 씨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성우 씨가 조금 날카로운 톤으로 말했어요. 은행 직원이 그래도 가족분께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정말 교묘하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럼 우리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 볼게요 라고 하니까 성우 씨가 분희 씨, 지금 아드님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계시는데 전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성우 씨가 제가 아들한테 직접 전화하는 걸 말리시지? 은행 직원이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가족 사칭에서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조금이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우 씨가 분희 씨 시간이 없어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라고 재촉하시는데 그 모습이 왠지 조급해 보였어요. 결국 그날은 송금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어요. 은행 직원의 말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성우 씨는 분희 씨 이러다가 정말 늦으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집에 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들 걱정도 되고 은행 직원 말도 신경 쓰이고 설마 정말 사기일까? 아니야, 우리 아들 목소리였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 전화 후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 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계속 현재 통화 중입니다. 멘트만 나오더라고요. 바쁘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했어요. 성우 씨는 그 사이에도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분희 씨 아드님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움을 주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첫 번째와 다른 번호였어요. 저는 또 아들인 줄 알고 급하게 받았죠. 여보세요? 유말순 씨 맞으신가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공식적인 톤이 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순천대학병원 직원입니다. 순천나라 아파트 101호에 거주하시는 유말순 씨 맞죠? 소름이 돋았어요. 정확한 주소까지 알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걸 알지? 네, 맞는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왜? 주민등록번호 8625 맞고요. 뒷자리 일부까지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제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응급실 직원입니다. 따님 아들. 김민수 씨 아시죠? 제 아들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상태가 많이 심각해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뇌출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연락드렸어요.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3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할머니 상황이 악화되어서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의식을 잃은 상태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아들이 의식을 잃었다고? 그럼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나요? 병원으로 가면.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어서 면회가 안 됩니다. 수술이 끝나야. 일단 수술비부터 입금해 주시면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전화 받고 또 울고 있는데 어김없이 성우 씨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좋을까요? 마치 제가 전화 받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오시는 것 같았어요. 분희 씨, 또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성우 씨가 급하게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제가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우 씨, 우리 아들이 뇌출혈, 중환자실, 5천만 원. 말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완전히 해결해 드릴게요. 성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분희 씨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더니 제 휴대폰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그 순간의 움직임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보세요? 네, 상황 접수했습니다. 성우 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통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상황을 파악하고 마치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네, 5천만 원 맞죠?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국민은행 계좌번호 1234. 그 계좌번호. 지난번과 똑같았어요. 뇌출혈 수술비를 받는 병원 계좌가 왜 교통사고 합의금 계좌와 같지? 성우 씨가 계속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환자 상태도 확인해 주세요. 수술 시간은 언제쯤 되나요? 그런데 전화 속 목소리와 성우 씨 목소리가 묘하게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런가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정말 똑같더라고요. 말투도 톤도 심지어 말끝을 올리는 습관까지.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성우 씨가 네, 지금 은행 가서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는데 그 목소리가 방금 전 전화. 송 목소리와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때 성우 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더니 분희 씨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처리해 드릴게요. 은행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웃는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보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지? 왜 이렇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성우 씨, 혹시 제가 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분희 씨 지금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은행 가야 해요. 아드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하잖아요. 성우 씨가 저를 재촉하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재촉하는 모습이 왠지 조급해 보였어요. 마치 뭔가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 은행 가는 길에 제가 성우 씨 우리 아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 볼게요. 확인차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분희 씨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잖아요. 전화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응급수술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왜 자꾸 제가 아들한테 직접 연락하는 걸 막으시지? 은행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성우 씨가 바로 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금 은행에 왔습니다. 바로 송금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우 씨가 통화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화 속에서 야, 박성우, 빨리 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상대방이 성우 씨 이름을 부른 거예요. 성우 씨가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전화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제게 전화가 끊어졌네요. 다시 걸어봐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와 두 번째 전화의 목소리가 다른 건 성우 씨와 다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한 거였어요. 그런데 둘 다 성우 씨가 제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람들이었던 거죠. 계좌번호가 같은 것도 제 개인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도 성우 씨가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모든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어요. 성우 씨가 나타난 지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성우 씨가 제 개인정보를 너무 자세히 물어본 것. 전화 올 때마다 성우 씨가 바로 나타나는 것. 성우 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 목소리가 비슷한 것. 계좌번호가 같은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화 속에서 들린 야, 박성우 하는 소리. 설마 성우 씨가. 하지만 그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저를 사랑해주시던 분이 설마 저를 속였을 리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결정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112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교통사고 전화부터 뇌출혈 수술비까지, 그리고 성우 씨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할머니, 일단 저희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집에서 기다리세요. 30분 후에 경찰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젊은 형사 2분이 와서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최근에 새로 만난 사람 있으세요? 특히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네, 박성우라는 분이 계신데 67세로 경로당에서 만났어요.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서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 사람 맞나요? 사진 속에는 성우 씨가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네, 맞아요. 이분이 박성우 씨인데 어떻게 이 사진이? 할머니, 이 사람 우리가 몇 개월째 쫓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범죄자였다고?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사람 본명은 박성우가 맞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미끼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끼요? 네. 경로당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서 6개월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에 범행을 저질러요. 할머니가 첫 번째 타겟은 아니에요. 6개월. 저와 친해진 지 3개월이니까 앞으로 3개월 더 속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미 다른 할머니 3분이 피해를 당했어요. 총 피해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원.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저처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우 씨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접근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직에서 할머니를 타겟으로 정하고 박성우를 투입한 거예요. 개인정보는 친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빼냈고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느꼈던 사랑도 그의 친절도 따뜻한 말들도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어요. 전화는 어떻게 한 건가요? 목소리도 다르던데. 조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했어요. 하지만 박성우가 모든 정보를 제공했죠. 할머니 주소, 전화번호, 아드님 이름까지. 제가 성우 씨를 믿고 알려준 모든 개인 정보를 범죄에 이용한 거였어요. 지금 박성우는 어디 있나요? 체포했습니다. 어젯밤에 다른 사건으로 긴급 체포했어요. 할머니 신고 전에 이미 다른 할머니 사건으로 잡혔거든요. 다행히 잡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허탈했어요. 형사가 할머니 혹시 경찰서에 와서 조서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박성우와 대질하는 것도. 대질이요? 네. 할머니가 직접 확인해 주시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서웠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성우 씨가 저를 속인 건지 아니면 오해인 건지. 경찰서에 갔어요. 아들한테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왜 이런 일을 혼자 겪으셨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아들이 화를 내면서도 걱정해 줬어요.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드디어 성우 씨와 마주했어요. 유치장에 수갑찬 모습으로 앉아있는 성우 씨를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친절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분희 씨. 성우 씨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정말 저를 속인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랬어요? 왜 저를 이용했어요? 3개월 동안 저는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성우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를 속이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한테 정이 들었거든요. 거짓말.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조직에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가족들을 위협한다고 해서 그것도 거짓말일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형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박성우 이미 다 밝혀졌어. 할머니한테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눈물도 미안하다는 말도 전부 연기라는 걸,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제가 3개월 동안 느꼈던 사랑, 행복, 설렘. 모든 감정들이 허상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아니야, 괜찮다.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그래도 이런 일이 또 당하지 않아. 엄마가 이제 똑똑해졌거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돈을 뺏기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경로당에 갔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분희 씨, 박성우 씨는 어디 갔어? 며칠째 안 보이네 하길래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여러분, 박성우가 사기꾼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박성우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어요. 보이스피싱부터 성우 씨의 정체까지. 어머, 그럼 우리도 위험했겠네. 나도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까 다른 할머니들 중에서도 성우 씨한테 개인정보를 물어봤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행히 자세히 알려드리지는 않았다고.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 이후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아들이 자주 연락해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와서 안부를 확인해요. 며느리도 예전보다 따뜻하게 대해줘요. 어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서울로 올라오시던지 아니면 저희가 더 자주 내려오든지. 경로당 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 더 많이 챙기게 됐거든요. 혹시 이상한 사람 없나? 혹시 이상한 전화 없나? 이런 식으로 서로 걱정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강해졌어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악마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달콤한 말로 친절한 행동으로 접근해서 마음을 열게 한 다음 모든 걸 빼앗아가는 악마들. 이제는 절대 속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갑작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해요. 너무 친절한 사람도 의심해야 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72세인 제가 이런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똑똑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 시대에는 사랑도 이용하고 외로움도 이용하는 악마들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악마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심하고 도와주면 이길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주변에 최근에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 있으신가요? 혹시 개인정보를 너무 자세히 물어보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럼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면 아무리 가족 목소리 같아도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112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행히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많이 다쳤어요. 3개월 동안 느꼈던 사랑이 모두 가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더 강해졌거든요. 성우 씨는 결국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다른 할머니들 피해까지 합해서요. 저는 법정에도 증인으로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또 거짓말일 테니까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고 경로당 친구들과도 더 끈끈해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더 강해졌어요. 가끔 성우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친절함 중에서 조금이라도 진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떨쳐버려요.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에 현재를 더 소중히 살려고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뜨개질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아들이 엄마가 더 밝아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외로움 때문에 힘드신 분들,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 진짜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외롭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범죄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약해 보일지 몰라도 이제는 더 똑똑해졌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한 분이라도 더 조심하시라고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다음에는 더 밝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